저는 사실 프로그래머가 아니고요. 그냥 얼마 전까지 듀랑고 개발했고요. 게임 기획이랑 시나리오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발표는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잉여스러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슬랙봇으로 야구했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 이름은 정회채고 현재 곤장에 살고 있고 넥슨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웬만하면 다 슬랙을 아실 거라 생각해요. 요새 웬만하면 업무용 메신저로 슬랙 쓰니까요. 슬랙 봇은 슬랙에 이제 있는 디폴트 기능인데 특정한 예를 들어서 예라고 치면 아니오라고 나오는 식으로 특정한 입력이 있으면은 특정한 출력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거 말고도 섰다 아시죠? 1땡, 2땡 이런 거. 섰다 나오기도 하고 젊게 나오기도 하고 제가 프로그래머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는 없어서 그냥 디폴트만 항상 사용했어요. 뭐 하면 뭐 하기. 네, 그래서 그걸 하다가 결국 슬랙봇으로 야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이유는 심심했기 때문이고요. 왜 야구를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 야구 보시나요? 안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야구의 특징하면은 경기 내용을 자료화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19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야구가 시작이 됐고 1920년대부터 거의 지금까지 규칙이 바뀌지 않은 상태예요. 그 기록이나 그런 것도 MLB 같은 경우에는 2할 5푼에서 6푼 사이로 타율이 거의 매년 같아요. 선수들이. 구현이 잘 돼 있는 편이고 그래서 MLB 저기 스탯 들어가시면은 저런 기록들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 위에 류현진이 있는데 뭐 승, 그다음에 평균 자책점 뭐 이런 것들이 지난 90년 이상을 데이터 대조가 가능한 스포츠죠. 네. 그래서 슬랙봇으로 야구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마이크 좀 빗나가도 잘 들리시죠? 일단 각 볼에 대해서 슬랙봇이 반응하게 했어요. 제가 뭐 공 던지는 거라면은 스트라이크, 파울, 타격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나 볼인 경우에 제가 이제 카운트를 했고 타격이 나오면은 그 타격에 맞춰서 이 상황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랜덤인 거예요. 실력은 전혀 상관없고 랜덤으로 나옵니다. 플라이, 뭐 1루타, 2루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말 무식한 방법이에요. 제가 저렇게 슬랙에서 스레드를 파고 1타자 타격보 쳤습니다. 타격보 그럼 타격보 희생플라이입니다. 아웃 그럼 저 혼자서 1사 2타자 타격보 볼 이런 식으로 해나가요. 그러면은 제가 한 경기당 3회까지 진행했는데 3회 말까지 가는데 메시지가 대략 200개가 필요해요. 그거를 저 혼자서 한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 슬랙 채널에서 했는데 너무 노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별도로 제 슬랙을 따로 파서 했습니다. 나중에. 네. 그래서 경기를 진행하고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에 경기를 정리했어요. 어떤 타자가 어떤 타격 결과를 냈고 몇 점 냈고 투수는 누구였고 이런 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의 이름은 전부 다 저희 같은 사무실 사람들의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지우고 쓴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기도 쉬웠죠.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실제로 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4개 팀을 만들었고 팀당 18경기 총 시즌 36경기 진행했어요. 혼자서. 그러면 뻘짓한 걸 알겠는데 그게 뭐 어쨌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야구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홈런이나 2루타 이상의 높은 장타력이 강한 타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본래 하나도 못 얻는데 혼자 막 4개씩 얻는 타자, 그 다음에 타율은 평범하지만 득점 잘 올리는 타자,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기록이지만 병사를 잘 당하는 타자, 그 다음에 팀도 보면은 여기 보면 C팀은 5승 1무 12패인데 그 5승만은 A팀에게 얻어냈어요. A팀은 다른 팀이랑 잘했는데 약체인 C팀에게 약해서 기록이 중위권에 머물렀죠. 그래서 저 구글 스프레드 시트랑 혼자서 메시지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혼자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의문이 되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규 시즌은 보통
이제 시즌에서 규정 타수 채우는 사람들은 500타석씩 하는데 여기서는 타자들이 보통 10몇 타석에서 30몇 타석밖에 안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전이고 기록이 작아서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그냥 랜덤 그런 것들인데 저는 혼자서 며칠 동안 이걸 진행했고 이것 때문에 결혼식 가야 되는데 해서 동료 결혼식 가야 되는데 늦게 가고 그랬어요. 네, 그냥 랜덤일 뿐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민정님이 발표를 해보겠냐고 하지 않아가지고 이 주제로 발표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게 재밌고 신이 났을까? 네, 왜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까?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왜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 발표를 하기로 했죠. 네. 그리고 민정님이 한 몇 주 전에 물어보셨는데 그걸 물어본 다음부터 그게 안 떠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발표가 다가서 저는 인사이트를 짜내야 했습니다. 네. 억지로라도. 그 전제가 이거죠. 왜 그냥 CNS가 작은 그냥 랜덤 정보들일 뿐인데 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미를 느끼는가. 그래서 나름의 가설을 정했습니다. 쥐어짠 그 결론은 이거는 이제 데이즈본이라는 게임의 스샷인데요. 이 게임에서도 주된 테마가 생존과 관련이 있어서요. 몰랐는데 생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가? 그게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걸 쓸 때 도서관에서 이제 진화생물학에 대한 책을 읽어서 거기에 꽂힌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정보가 단순히 있으면 그 정보들은 그냥 나열되고 그냥 많은 정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거기다가 의미를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면은 정보들을 좀 변별력 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막 값들이 막 있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얘는 장타력이 있다, 얘는 뭐 병사를 잡아낸다 이런 식으로 정보 이야기를 붙이지 않으면 그것들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우리가 초원을 뛰어다니던 시대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산재된 정보들 중에서 더 많은 정보에 변별하고 거기를 처리할 수 있으면 생존에 유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술자리 가면은 대화에서 별 의미 없는 대화인데 그런데 집착하고 거기서 뭔가 이야기가 있나 보고 소셜미디어 계속 눈팅하고 새벽에도 보고 뉴스 댓글도 뉴스도 안 보고 댓글만 내려가서 읽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는 것도 그런데 동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우리가 그들의 후손인 거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근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발표를 위해 그냥 진화 생물학의 스킨만 빌려가지고 저희 이론을 주장한 거고요. 어쨌든간 이 발표도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3분 넘었죠 지금. 네, 뺏으면서 이 발표에 제가 늘어놓은 정보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갖추고 있죠. 네, 그래서 8분이네요. 네, 그래서 저의 여러 의미 없는 정보도 이렇게 의미 부여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